골방 청춘들의 본격 지역 민심 방송, 귤 까는 방송, 귤팟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귤 까는 방송 귤팟 인사드립니다. 벌써 이제 여름이 이제 완연하게 된 것 같아요. 날이 좀 덥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쌀쌀해졌어. 아, 네, 죄송합니다. 오늘 좀 시원하네요. 다들 어떻게 또 이 초여름 맞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방송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가지고요. 저희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맨발로 나갔던 우리 맨발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한 분이 안 보이시는데. 없어, 있고. 우리 인사 안 해? 아, 인사하세요. 나만 인사해? 먼저 하세요. 저 강주바닥 MC입니다. 네. 아, 싹이 나지 않아 슬픈 감자입니다. 네, 급하게 온 맨발입니다. 네, 빼빠입니다. 오늘은 상또라 이코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맨발이랑 뭐 짜고 치는 고수도요. 왜 한 주 걸러 한 주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아니, 서로의 중량감을 확인해보는. 아, 그러면 누가 왔을 때 더 많이 히트수가 되나, 누가 더 많이 청취하나, 뭐 이런 거를 경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히트수 말고 순위로 해요. 지난번 순위 얼마 안 높더만. 아, 히트수는 높았는데 순위가 안 높았다. 아, 대박입니다. 열심히 해야 돼, 우리. 이번 주 결과 주목해 보겠고요. 지난주에 맨발로 나가셨다가 결국 방송 끝날 때까지 이렇게 안 예. 들어오셨어요. 아니, 술 먹을 땐 왔든 맞도. 그니까, 이 난 사람이 술 먹을 때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술자리에서 재녹음할 뻔했어요. 네. 임시 없을 때. 임시 없을 때 녹음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아, 그랬어, 진짜? 아니, 제가 술자리에서 꼼꼼히 모니터 했거든요. 그랬더니 AS 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갑자기. 잠깐 AS 하면 한 학교에 직종이 수백 개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그러지. 불확실한 얘기였어요. 56개 있다. 뭐 수백 개요. 네. 아니, 그럼 불확실한 얘기 하지 마. 100개부터 1000개까지가 수백 개 아니야. 아, 그걸 몰랐네, 우리가. 56개 있었어. 1000개 사이에. 대박이고. 56개도 엄청난 거죠. 예전 생각해보면 직종이 56개가 한 학교 안에 모여있다라는 건 엄청난 거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하나 잡았습니다. 건수 잡았고. 예. 또 뭐 없었습니까? 추가로. 방송을 꼼꼼히 들으셨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실 짓고 하자면 그때 그 시의원을 21명이라고 나갔는데 네. 제가 분명히 그 전에 제 머릿속에도 제가 22명이라고 확인을 했는데 네. 21명으로 나갔어요. 뭐 자기 뭐 이런 거 진실 게임. 네. 아무튼 이런 거 찔려서 난 없어. 네. 난 없어. 그만큼 정확해, 나는.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 귤팟 들으시면 게시판이 있는데요. 거기 혹시 좀 바로잡아야 될 내용들이 있거나 또 추가로 제보해 주시거나 의견들이 있으시면 그곳에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임시도 AS 할 것이 있어요. 맨발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방송이 엉망이야. 진짜 방송 구성이 이렇게 짜임새가 없고 떨어져. 막. 임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런 면도 있긴 한데. 난 다 인정해요. 좋습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누구 일 생겨도 못 빠지겠네. 그러니까 이 빠지면 이제 죽음이야. 그날 털리는 거야. 내가 왜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어? 나 없으면 무슨 말이 나올지 난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자리를 지키는 거야. 아, 절대 결석하지 않겠다. 네. 나서는 순간 서늘할 것 같아. 뒷골이 땡기고. 오늘 어쨌든 이코님이 그동안 열의를 불태우시면서 절대 결석하지 않겠다. 나에게 귤팟은 힐링 캠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여하셨는데요. 오늘 부득이하게 하고 계시는 일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번에 맨발로 나갔다 오신 우리 맨발님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해서 맨발로 나갔다 오셨는지 이야기도 잠깐 듣고 나 그때 내가 설명해 줬는데. 뭐라고 왜 했어요? 맨발이 못 왔는지. 뭐라고 설명했어요? 아니, 술 먹고 땅바닥에서 자가 그게 아니라 나도 그냥 특강이 있었어. 특강이. 아, 그래요? 몇 명 안 들었지만 특별 강의가 있었는데 네. 강의가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죄송하게 됐고. 네. 왜 준비가 부족했냐. 근원적인 그 전 주말에 강의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알아 누웠어요. 거슬러 올라가.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이렇게 길바닥에 자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네. 요즘에는 하루 길바닥에 자면 이제 죽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길바닥에서 잔 거예요? 네. 아니죠? 네. 진짜로? 네.
길바닥에서 어떻게 잘 수가 있어? 제 길바닥에서 자고 예전에는 슈퍼 앞에 평상도 이런 데서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오르막에 있는 평상이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자전거 앞으로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술 많이 먹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대로 넘어진 채로 그대로 바로 거기 샀어. 너무 좋더라고.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다쳤어. 오, 대박이다. 너무 또라이인데?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어? 제 주변 그 어떤 사람을 선배 한 신뢰하시겠어요? 분도 그 전대정문 예전에 평상 많을 때 거기서 네. 자고 일어났다가 아침에 만난 분하고 또 술 한잔 하고 이랬다고. 와, 대박이다. 나 아는 사람이 우리 계속 이런 컨셉으로 갈 거야? 한 번만 이야기. 한 번만 이런 이야기. 얘기가 좋아. 겨울에 함께 지금 자전거하고 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자전거를 가지고 이제 술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잠이 오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잠은 자야 되겠는데 겨울이니까 혹시나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양반이 자전거를 옆에다 세워놓고 뭐를 했냐면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기. 자판기가 돌아가니까 이게 따뜻한 거야. 이게 자판기 옆에다 몸을 살짝 막 주차한 차 본네트 위에서 막 주차한 차 거기 본네트 우리 이러지 위에서 맙시다. 오늘 이런 컨셉으로 가지 맙시다. 시간 더 찾을 텐데. 더 차가워질 텐데. 이게 쉽게 아, 안 뭐야. 식어요. 말을 괜히 이걸 꺼내가지고. 저는 이제 자전거 타고 예전에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러지만은 원래 겁이 많아가지고 투손 놓고 그렇게 길게 못 타요. 겁이 네. 많아가지고. 술을 먹으면 투손 놓고 집까지 와. 근데 제 선배 중에 하나는 오토바이 타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은 앞바퀴 들고 집까지 가버려. 술 먹으면 술에 이미 놀라운 거예요. 아, 우리 이제 죽기 완전 전까지는 뭐 놀라운 부정댕이들 방송같이 돼버렸는데. 아니 나는 아니고 나는 아니고 그 사이에 그 뭐 이런저런 뭐 재밌는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고 한데 오늘 너무 자전거랑 술 얘기 많이 해서 못할 것 같고요. 광주바닥 임씨에게 오늘 준비한 내용들 청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떤 거죠? 예 광주 바닥 임씨입니다. 광주 일일 브리핑 이거 자꾸 해도 어색하네. 우리는 이렇게 눈치를 봐. 우리는 언제쯤 세련되게 이 BGM과 함께 아니, 세련은 안 돼도 좋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좀 멤버들이 와서 더 그런 거 아니야?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아니 너무 웃긴다 방금. 어색하네. 자, 첫 번째 소식 전할까요? 네. 네. 제가 가지고 온 첫 번째 소식은요. 이 윤정현 광주시장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 이 기념하는 이 유엔에서 그러니까 미국 유엔 이 그 건물에서 학술 토론회가 있어요. 37년 만에 이제 처음 하는 학술 토론회죠. 네.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터진 게 이 5.18 그 학술 토론회 이후에 기념 사진전이 있었어요. 기념 사진전이 있었는데 여기에 애초에 일정과 다르게 불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 기사를 보니까 이 불참한 이유가 불참하고 나서 사진전에 갔어야 되는데 불참하고 나서 어딜 갔냐면 이분이 뉴욕에 있는 쿠겐하임 미술관 유명한 미술관 아닌가요? 거기를 관람을 했다고 해요. 추상회화가 주로 있죠. 비구상회화들만 모아놓은. 아, 뭐, 윤전 씨가 거기 뭐 일가견이 있으신가 봐? 현대미술에 관심이. 있으신가? 그래가지고 원래 이 참석하기로 한 그 행사에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 한마디로 벙쪘죠. 원래는 참여하기로 일정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프랑카드까지 만들어 놓고 네. 환영한다고 네.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당일날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네.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 변명하기를 한인의 이 모임에 가야 됐다. 거리상 거기 모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 거다. 아, 그걸 또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네, 거짓말했어요. 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리가 가까운데요. 이 시간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근데 일부러 사진전에 참여를 안 한 거죠. 근데 좀 이상한 게 보통 이제 국내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유동성이 크니까 조정되거나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의 일정들을 사전 조율들을 통해서 다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시장이 뜨는 행사들인데 그러면 이 일정을 공식 일정으로 이제 포함해서 아마 발표를 했을 거고 예.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텐데 왜 이게 당일날 현장에서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진전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뉴욕시에 이 뉴욕주의 상원 의원들도 있었고 네.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도시가 광주하고도 이 굉장히 인연이 깊은 도시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 의미가 있는 이 행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오늘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이게 무슨 이유였었냐면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노력을 한 이 김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광주시의 이 자문관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투자 자문관으로 있는 네. 사람인데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고 사업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광주에서 행사하는데 이제 도움을 좀 주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 미국에서 갑자기 이 윤장현 시장한테 이 광주시 누군가 전화를 했겠죠. 네. 그 김모 씨라는 사람이 이 행사를 자기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 정보를 들었다. 5.18 사진전을 사업에 이용한다고요? 네. 한 장.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판단이 된 거죠. 근데 사업에 이용할 수 있으면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5.18 사진전을 어떻게 사업에 그러네. 이용해? 뭐 맨발처럼 사진을 파는가? 아니, 그랬구나. 사진전은 5.18 기념재단에서 준비한 거예요. 네. 네. 5.18 기념재단에 있는 사진들을 가지고 유엔에서 처음으로 하는 학술대회니까 네, 또 네. 그 옆에서 이제 사진전도 하게 된 건데 일의 과정으로 보면 여러 차례 검토를 그렇죠. 거쳤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제보를 듣고 이상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예. 우왕좌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결국에는 확인된 내용이 없고 네. 소문과 일방적인 제보에 의존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 갑자기 너네 동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미국 가가지고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한국에서부터 이런 전시를 하려면 사전 단계에서 여러 사람들을 거쳐가지고 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헷갈릴 만한 상황도 별로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루머라면 사실 확인을 좀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김모 씨라는 사람이 그냥 사업가는 아니고 광주시의 투자 자문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광주시에 어떻게 보면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데 그 사람이 준비한 거에 대해서 혹시 이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라면 직접 본인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 확인 경로가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 듣고 갑자기 쫀 거야. 그랬구나. 이번에 그 시의회 의장님하고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이은방 이 시의회 의장은 차에서 쉬고. 에? 그러니까 둘 다 불참인데 했는데. 시간이 남잖아요. 원래 사진전 가기로 했는데 시간이 안 가기로 결정하니까 시간이 남잖아. 그러니까 이은방 이분은 차에서 쉬고 그 시간에 윤장현 시장은 저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간 거죠. 거기에서 이제 구경을 한 거야.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공식 일정이 아니라 그냥 사적으로 구경했다는 거야? 그 시간을. 예. 근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루머에 따르면 그 미국 일정 이제 초창기에 이제 윤장현 시장이 당선되고 미국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일정을 공식 라인이 아니라 다른 라인에서 이렇게 조율하고 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근데 이번에도 그랬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무튼 너무 머리를 많이 굴린 자충수가 아닌가 아무튼 싶은데 일단 행사 자체는 5.18 사진전이었기 때문에 설사 좀 그게 좋지 않은 의도가 묻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뭐 거리를 둘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행사까지 안 가고 그리고 현대 미술 작품들을 보러 갔다는 거. 이 일종의 땡땡이 제가 볼 아닌가? 때는 윤장현의 땡땡이? 역으로 윤 시장이 그 미술 작품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핑계를 댔을 수도 있다. 우리 시장님이 너무 예술에 조예가 깊어. 아니 공식 업무를 시장님이 수행하셔야지 땡땡이를 치셨네. 그러니까 내가 오랜만에 뉴욕 왔는데 그 땡땡이를 시장님 혼자 치고 싶었을까? 동행이 같이 치고 싶었을까? 뭐 이런 거 문제 아니에요? 이은방은 어쨌든 아니고 양호실에서 쉬었다. 네, 아니, 둘이 당이 달라. 그러네, 당이 다르기 그러네, 때문에. 그러네. 아 근데 그 차에서 한두 시간을 쉬었을까? 아무튼 그게- 그것도 좀 애매하고요. 그건 사실 하기까지 해야 될 사안은 아니지만 네. 네, 영화 한 편 다운받아서 가서 믿음이 가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고 네. 아무튼 김모 씨 이분은 그 전에도 이 삼성전자 무슨 그 도시 무슨 MOU 체결 이런 데도 이 도움을 많이 줬고 무료로 네.
무료로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시하고 미국 그 도시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역할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만두는 걸로 본인은 네. 뭐 이렇게 대접 말 한마디에 그렇게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뭐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네, 도움을 주고 싶지 않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구나. 몸 사릴 때가 있고 몸 안 사려도 되는 게 있잖아요. 여기 가서 이용당하면 뭘 얼마나 이용당해. 전시 보러 갔는데 서로 그 전시가 나빴다든지 나쁜 기획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뭘 얼마나 이용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기획 의도, 그러니까 사진전의 기획 의도와 별도로 이 사람과의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뭐 트러블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어떤 마주침이나 이런 것들 아예 피하기 그러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도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러 당할까봐 그랬을까? 그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의견이 맞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거기 구겐하임 미술관을 가고 싶었어.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그걸 구겐하임 미술관이 가장 미국적인 그 미술관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20세기 초반에 미국이 이렇게 자본주의의 상징적인 도시가 되어가면서 뉴욕이 특히나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 예술은 유럽한테 밀린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을 통해서 추상회화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미국적인 상징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인상파 그리고 더 고전 미술을 이겨먹을 수가 없으니까 추상회화 쪽에다가 굉장히 많이 올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값어치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니까 가장 현대적이고 미국적인 어떤 상징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윤정현 시장이 힘을 실어줬구만. 힘을 실어주고. 힘을 실어줬지. 어디 대상이 있는 미술작품, 그 사진 같은 걸 보냐. 현대회화를 봐야지. 아무튼 이거 좀 연관해가지고 5.18 관련된 또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덧붙여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5.18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도 네. 그렇고, 허위 사실과 관련된, 그런 것과 관련된 대응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 기사가 뭐냐면, 컨트롤 타워가 없다. 5.18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상황은 직면에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율하는 그런 기관이 없다. 각기 이제 5.18 관련된 기관들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각기 있는 기관들이 어디인지 좀 짚어주시면. 광주시,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그리고 5.18 기념재단, 그리고 전남대학교의 5.18 연구소 정도가 5.18과 관련한 제 기관들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지난주 방송에서도 전남도청 현판 관련해서 오락가락 했었던 기록관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실 나머지 단체들은 몰랐던 거죠. 엉뚱한 걸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확인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사회에 이제 약간 자주 쓰이는 단어가 돼버렸잖아요. 세월호 이후에 특히 그렇기도 했고 이 전반적인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중앙적 역할을 제대로 분배하고 각자 기관의 성격이나 그 한계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어디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뭐 최근에 진실규명 지원단인가요? 규명단인가요? 그런 어떤 또 옥상옥으로 막 뭔가 또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또 문제를 전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역시나 또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에 왔을 때 5.18 진실규명이나 이런 명예회복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의지들을 표명한 거잖아요. 그에 걸맞게 광주가 예를 들면 어떤 대안이나 고민들이 숙성돼서 37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이 문제를 정말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사회 뭔가 선제적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조직 기관들이 사실 이전부터 이런 문제는 예견이 됐던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5.18 기념재단이나 전남대 5.18 연구소에서는 항상 각자의 어떤 연구 작업들을 해왔고, 예를 들어서 뭐 폄훼나 왜곡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기념재단이 5월 단체와 함께 조직해서 대응을 한다든가 좀 이런 역할들이 좀 있었는데, 5.18 기록관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그 기념재단에서 가장 따졌던 게 이걸 우리가 맡아야 된다 했던 게 이게 일이 겹친다 이거였어요. 지금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광주시
사업소로 돼 있죠. 직속 네. 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겹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이번에 광주시에서 뭐 진실규명 지원단도 만들었고 거기다가 자문단도 만들었어요. 그랬죠. 여러 가지 아무튼 조직은 많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었고 저희 이런 그 지적에 나오는 현상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5.18이라는 것에 좀 약간 위상을 높이고 힘을 실어주면서 일종의 조금 저는 주도권 다툼이나 이런 좀 포석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인터뷰 중에 하나가 네.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부분은 5.18 재단 등 5.18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인 시기다 지금이. 근데 특정 인물이나 특정 기관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치색이 고려되면 적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을 들으면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5.18 기관들에 관련된 어떤 포석 쌓기? 예. 그런 측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멘트를 들으면서 이게 왜 이게 공감이 더 가지? 라는 생각이. 그 저번 주에 팀쇼로 그 미국 언론인 기자가 와서 지금 CIA 뭐 기밀문서 이런 것들 분석을 했는데 이제 결론이 뭐였냐면 가장 핵심적인 건 사실 그거였거든요. 미국 정보기관에서 지고 있는 기밀문서에 지금 공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그러니까 그 1급 기밀이 지금은 공개가 그동안이 안 됐는데 이게 5.18로부터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37년이잖아요. 네.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광주시가 진실규명을 하고 싶다면 이걸 공개를 요구해야 된다. 이게 가장 유의미했던 말인데 이제 그렇게 공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이 어떤 정보들을 쥐고 있고 우리가 뭘 요구할 건지 이런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광주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됐던 게 아니라 몇몇 연구자들, 특히 그렇죠.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 밝혀왔던 게 훨씬 더 많았던 거라고 봐야죠. 조지 카차피카스라든지 그 전에 누구죠? 힌트펜? 한스 페터? 저기도 좀 기여한 바 있잖아요. 5.18 학술상도 받았고, 올해는, 한국전쟁 관련해가지고, 유명한. 브루스 컴스, 브루스 커밍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 자료들. 너무, 맨발을 봐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늘어질 때 막 치고 들어와갖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요즘에. 같이 늘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정신 차려! 제가 요즘에 몸 상태 안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수영장 끊었습니다. 제 얘기 하려고, 네. 다시 길에서 자도 암시랑 안 하는 그런 몸으로. 네, 좋습니다. 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매주 방송마다 5.18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다뤄보고 있어요. 시민사회에서의 5.18 재단이나 아니면 5.18 관련된 어떤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들도 사실 있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흐름도 있고, 실제로 인정을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광주시 자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어떤 노력들도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이제 다 따로 놀고 있거나, 어떤 관역을 향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어떤 적기라고 하는 이 시기적 배경이, 이제 어쨌든 민주개혁정부가 구성되었고, 실제 실무적으로는 그런 어떤 비밀문서의 공개 기한 등등등등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환경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주체들이 그만큼 준비가 좀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의식들인 거니까. 사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쭉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 문제를 끌고 왔던 건 아니잖아요. 네. 또 그럴 수도 없었고 네. 어떤 특수한 개인들, 집단들의 노력이 이 사실을 밝혀내거나 기여했던 측면이 강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5.18 관련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했던 말들이 뭐냐면 컨트롤 타워였어요. 네. 로드맵과 컨트롤 타워가 부족하다 없다.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었는데. 그럼 역시 그건 행정이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요, 누가 가져가는 건 이제 별로 그렇게 우선이냐라는 문제는 좀 더 다퉈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포맷에 대한 문제는. 어찌됐든 우리가 같이 팟캐스트 하면서 계속 5.18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저희 했던 말들은. 그러면 이 뉴스는 이미 저희가 해왔던. 그렇지. 우리 이야기를 듣고. 듣고. 또 그럴 줄 알았어. 이 기자가 캐치를 한 거야. 이게 문제, 이걸 파야 되겠구나. 촉이 좋았네. 하고. 아는 기자요? 아는 기자? 아니, 나 모르는 기자인데, 우리 걸 들은 거야.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죄송할 일이요. 듣고 이거야 하고 딱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광주시나 기록관이나 재단이나 연구소 같은 이렇게 개별적 기관들이 있는데 저는 계속 재단의 역할들에 대한 촉구가 그렇죠.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재단이 사실은 이제 노동 문제부터 비롯해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재단의 존립근거나 이런 것들을 안정적일 수 있으나 실제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담보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차명석 이사장님의 조건부 사퇴 시한이 6월 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 인적 구성과 관련한 쇄신안 또는 재단 운영과 5.18 관련된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안들이 시민사회도 계속 그 추동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재단이 그래도 힘있게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반들은 필요하다. 뭐 이 정도로 하고 이후에 또 얘기들이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이렇게 따박따박 모범생처럼 왜 이래? 이 어등산 관광단지 관련된 기사인데요. 지금 어등산 관광단지가 고도 제한 해제를 추진하면서 그 신세계가 만들려고 했던 특급 호텔의 건립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어등산 관광단지에 특급 호텔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걸 거기다 껴놓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에는 숙박시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층고 제한이 돼 있던 건데 아무래도 층수가 낮으면은 그 실 규모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면적도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층수를 늘리면 이제 특급 호텔이 가능하다 지금 이런 거죠. 네. 원래는 5층 정도로만 제한을 했었는데 이제 그 제한을 이제 없애는 거고 또 이제 이번에 상가 시설 면적을 확대했어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면적을 5배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을 5배 정도 늘린 거죠.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네. 신세계가 이 지금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복합 그 쇼핑몰도 그렇고 네. 특급 호텔도 그렇고 시민들 반대가 좀 있죠. 네.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 그 민주당 이 문재인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걸 반대한다고 했어요. 네.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었는데 어등산 관광단지가 지금 포커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기업들이 롯데도 있고, 예, 신세계도 있고 현대도 있고 지금 이 사실은 노른자예요. 광주에 남아 있는 아주 최근까지 이제 노른자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고도 제한을 해제하고 이 상가 면적도 확대하고 이런 식은 뭐냐면 들어오라는 거지. 그렇죠. 네. 네. 광주시가 이게 근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어등산 관광단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 조성된 거거든요.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조성된 거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승인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 거대 재벌 기업들이 들어와서 복합 쇼핑몰, 거대한 규모의 쇼핑몰 혹은 특급 호텔을 만드는데 지금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시가 먼저 보내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지금 쇼핑몰 사업이 지자체로 와가지고 전망이 그렇게 밝냐. 인터넷 쇼핑몰이 거의 시장을 다 장악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백화점 시장도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울렛도 빠지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건 거의 먹는 거밖에 없어요. 백화점들도 더 먹는 브랜드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식당 유명 식당들을 이렇게 발굴해갖고 들어오는 정도.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오프라인 쇼핑몰이 그렇게 빚어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시가 그거를 사인을 줄 때 뭔가 혜택을 더 많이 주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쇼핑몰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인 그렇게 손해보지 않아요. 그 단지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거기를 선점하고 있다라는 그 효과만 해도 괜찮거든요. 거기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서 저는 쇼핑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그 지역의 개발 선점권이 훨씬 더 매력 있는 것일 거고 그 개발 선점권을 주기 위해서 시가 제한하고 있는 그런 혜택들 그런 것들에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상가 면적을 5배 무려
엄청 늘렸는데요. 이게 사실 이것 자체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어떤 유통 기업들의 트렌드가 그 오프라인은 대형화거든요. 그렇죠. 아예 어마어마하게 지어버려서 거기 한 번 들어오면 한 4시간, 5시간은 그냥 모든 걸 머무르면서 처리할 수 있게 지금 이런 추세인데 이전에 한 2만 이걸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런 시설 규모가. 그래서 이제 12만 정도, 12만 9,746제곱미터인데 요 정도면은 그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서울인 뭐 김포 이런 데 가면 있는 그런 대형 아울렛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거든요. 이게 그 참고로 지금 신세계가 화정동 그 이마트 부재 추진하려는 게 21만인데 네. 그 중에 이제 뭐 이마트가 6만 그리고 특급 호텔이 한 2만 빼면은 백화점이 한 11만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등산이 12만이니까 지금 얼마나 큰 그 땅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유통 대기업이 되게 눈독 들일 만한 땅이죠. 예. 어등산 이 관광단지는 지금 거의 12년 거의 가까이 2005년부터 쭉 진행됐죠.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어등산 관광단지와 관련해서는 정말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 어등산 리조트 이 회사가 이 소송을 계속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1차 소송이 있고 2차 소송이 있었거든요. 네. 1차 소송은 그 취지가 뭐냐면 광주시가 이 골프장 허가를 빨리 내주지 않아가지고 영업 손해를 보고 있다. 피해 대책위가 그분들이에요? 그분은 좀 더 그분들은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이 빨리 개발해달라. 네. 근데 이제 이 어등산 이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이렇게 어등산 리조트가 골프장을 만드는 걸 허가해준 조건이 뭐였었냐면 그 외의 부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1차 소송에서 어등산 리조트가 이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돼가지고 그게 인정이 받았어요. 인정받아가지고 이 골프장을 개장하는데 조건을 건 거죠. 영업수익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출연하고 또 공원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 체납하고 공짜로 주고 이런 조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등산 리조트가 또 소송을 건 거예요. 무슨 소송을 걸었냐? 기부 체납한 그 공원 부지는 자기들 거다 원래. 이걸 다시 돌려주라. 개발비 거기에 들어간 개발 비용을 대가 우리한테 돌려주라. 네. 그 소송을 걸었어요. 걸었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판정이 났냐면 조정 판정이 났는데 조정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 광주시가 어등산 리조트에 한 230억 정도의 투자 비용을 주는 것을 끝내자. 조정하자 이렇게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광주시 입장에서는 애초에 약속하고 어긋난 거잖아요. 어등산 리조트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조정을 안 받아도 돼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고 그냥 다시 소송으로 가면 돼요. 소송으로 가면 되는데 광주시가 이걸 한다 안 한다 윤장현 시장 때의 이야기예요 지금. 한다 안 한다 가지고 계속 작년 이야기. 한다 안 한다 가지고 계속 갖고 놀았어. 이게 이제 특혜다라고 시민사회는 비판했었거든요. 특혜다. 그리고 애초에 이 부지를 기부 체납 받은 이 목적하고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그 어등산 리조트에 자꾸 특혜를 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비판했었거든. 광주시에서는 계속 이걸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할까 말까 이걸 조정을 받아들일까 말까 다시 소송할까 말까를 하다가 당일날 마지막 날 후다닥 처리를 해본 거예요. 소송 안 하기로. 네. 그러니까 강제 조정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처리 날짜의 마지막에 그거를 딱 결정을 해버린 거죠. 뒤통수 맞은 거죠. 갖고 논 거지.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단체를 갖고 논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배신의 아이콘이. 네. 갖고 논 거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230억 가까이 되는 그 돈을 어떻게 할래? 라고 하니까 광주시는 이거는 다음에 들어오는 기업 여기에 투자하는 기업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광주시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골프장을 하려다가 못했고 그래가지고 골프장을 못했어.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이걸 먼저 운영을 하고 싶은데 광주시가 뭔 소리냐? 너희 골프장 하는 대가로 다른 공공개발 하기로 하지 않았냐? 기부 체납을 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개발은 안 하고 이 사람들이 골프장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가 협약했던 거랑 다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소송을 이제 진행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골프장을 먼저 열었어요. 이제 열었는데 나중에 그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해줬던 뭐 땅 기부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를 이제 또 사업자 쪽에서 또 소송을 건 거죠. 네. 그래갖고 증인으로 온 거죠. 그리고 어등산 리조트가 머리 아파 이게. 예, 머리가 좀 아파요. 머리가 좀 아픈데 어등산 리조트가 계속 자기가 영업이익이 안 난다라고 계속 광주시한테 이야기해서 법원한테도 이야기하고 근데 그 조정 결과를 광주시가 받아버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영업이익이 없었던 게 아니야. 그리고 2억씩 그 광주시의 장학금으로 주기로 했었어요. 원래 애초에 네. 계약을 할 때. 근데 요것을 계속 안 주고 있었던 거야. 안 주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정관을 바꿔버려요. 수익이 날 때, 이익이 날 때만 2억을 내라. 준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계약될 때부터 이것이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계속 있었고, 특정 기업에 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버린 거야. 실상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강훈태 시장 때부터도 그랬었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지금 벌써 지금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개발돼야 되는 건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고도 제한 해제해불고 네, 다른 거죠. 상가 면적 늘려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민간업자가 빼먹을 거 다 빼먹은 어등산에서 또 다른 대기업이 들어와서 또 엄청 빼먹을 지금 상황이다. 그러니까 신세계 복합쇼핑 이런 거 다 그냥 꺼져갈 것 같은데 이 어등산으로 다시 부활하는구만. 뭐 신세계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도 워낙 그 복합 쇼핑몰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선회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 복합 쇼핑몰이 규모가 축구장 4개인가 5개인가 개요. 엄청나게 상권 큰데. 영향 받는 것도 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신세계 입장이라면 신세계는 지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등산? 예, 어등산으로. 신세계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신세계가 이걸 뒤에서 막 조정하고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광주시가 어찌됐든 이 자기들이 해놓은 짓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개발해야 되거든. 지금 똥줄이 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고도 제한도 해제하고 그런 거지.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뭐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의 보호라거나 아니면은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돼야 되는 뭐 개발 사업이었다거나 뭐 등등등등 해서 이유도 있고 앞에서 맨발이 말했던 것처럼 실제 시장성도 없고 이런 형태의 대규모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망이 어렵고 어둡고 지역에서도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진행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도 해제 추진한다고 하고 관련해서 이 관련된 건축과 관련된 것들도 지금 다 기준을 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뭐 다음 달 공고가 나갈 거예요? 그나저나 저는 광주시가 특급 호텔에 뭐 그만 맸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관광객 유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근데 이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세계가 특급 호텔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복합 쇼핑몰 때문에. 그렇죠. 복합 쇼핑몰 때문에 특급 호텔은 여기서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가 원하는 거야. 네. 네. 광주 시민들 중에서도 일부는 광주 정도 되는 도시에 번듯한 특급 호텔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학술 행사도 하고 국제 학술 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특급 호텔이 그 잠만 자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꼭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광주가 특급 호텔 없어서 그렇죠. 국제 행사 못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내줘야 될 거는 뭐냐를 되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어등산도 시민이 누려야 될 공간이었는데 애초에는 지금 거의 관광단지가 아니라 쇼핑단지가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오늘도 유대회 관련된 이야기 좀 하겠지만 이런 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만들면 지역 경제 활성화 돼요? 도움 됩니까? 그러니까 큰 대회 컨벤션 이런 행사를 유치하기엔 되게 여건이 편해지죠. 이렇게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긴다는 건 이제 시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건 사실인데 필요하다는 부분도 인정하는데 그거 하자고 이렇게 뭔가 대형 이런 복합 쇼핑몰 짓고 아울렛 지어야 되냐고 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네. 기업들 입장에서 짓는다고 하면 저희가 뭐 만류할 입장은 없죠. 근데 기업들이 그거 짓는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받아가겠다는 게 이런 쇼핑몰이니까. 관광을 산업화하니까 안 되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안 되는 컨텐츠를 인프라 탓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부터 개발하고, 그리고 또 인프라는 개발되는데 또 컨텐츠는 없고, 이게 악순환인데 이제 서로가 서로를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인프라를 확장해가지고 컨텐츠를 채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가까이 봐. 문화전당만 봐도. 네. 그러죠. 이제 누군가 컨텐츠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광주 호텔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해?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말이 부분적인 진실일 수는 있으나 전체 왁구를 짤 때에는 그 인프라부터 채워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숲을 보라. 나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나는 시장에 좀 맡겼으면 좋겠어. 네. 광주에 특급 호텔 시장이 있었으면 진직 들어오고도 남았어요. 시장이 없다라는 게 지금 수십 년째 증명하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시장성 있는데 특급 호텔 왜 안 들어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여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다음에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준비하신 소식 마저 진행을 좀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소식은 이게 진짜 화가 나는 소식인데요. 광주시 간부들이, 광주시 공무원들이죠. 고위직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지금 계속 터졌고, 네.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지금. 이건 계속 진행형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광주시 이 공무원 4급하고 6급짜리 공무원 2명이. 짜리. 네. 4급 6급짜리가. 짜리. 네. 대만이었죠? 예, 대만으로 이제 출장을 가는데, 관련해가지고, 광주시 산하기관의 여직원, 같이 이제 동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난리를 폈나봐요. 무슨 성추행한 거야. 성추행 여직원을 같이 있으셨나봐요. 술자리에서 같이 그 자리에서 안 봐도 잘 알아 그런 거는. 난리 핀 거는 잘 알아. 기관의 이제 여직원에게 이 성추행을 했는데 이 4급짜리 과장이요. 4급짜리 과장이 성추행을 했는데. 그 여직원이 그 6급짜리 주무관한테 도와주라고 했대요. 도움을 요청했어.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요청한 거를 계속 방관한 거야. 일이 점점 더 커진 거지. 근데 이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이 이거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야. 또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가해했다는 거예요? 감자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다른 기관 그리고 이제 광주시 이제 산하협회, 그러니까 이게 산하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도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이제 요약하자면 아까 지금 이제 이번에 문제가 터진 그 산하 공공기관만 해도 사실은 당사자가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이미 작년에 똑같은 피해를 겪었었어요. 똑같은 피해자가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되게 고통스러워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을 아무튼 감내하고 어쨌든 일을 다시 하게 된 상황에서 또 이런 문제가 1년 만에 터진 거예요. 그럼 작년에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해자와 그 피해자에 관련한 조치가 어떻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좀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이 피해자가 그 최근에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너무 아무튼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특정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하고 당시 상황이 또 막 떠오르고 이러니까 더 고통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게 구체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사후 대처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작년에 어쨌든 처벌이 된 거예요? 그때는 아니요. 이제 처벌이랑 징계도 없었고. 징계라기보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도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털고 가려고 했던 건데 이게 또 터진 거죠. 그것도 같은 부서에서 그럼 이런 같은 사람들 징계 이런 거 아니고 파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대기 발령하고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제 수사에서 어떤 법적인 어떤 위반 사항이 이게 확인이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단계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지금 광주시에서 신고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례를 지금 찾기 위해서 이제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또 다른 협회나 이런 데서도 있었다. 여기도 제가 듣기로는 이미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입단속을 그 전에부터 많이 해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기 그 과 이야기 해도 되죠? 아직은 그래도 이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 책임 기사에 언급이 안 돼가지고 일단. 난 잘 몰라. 책임질 사람이. 이거 말을 우리가 짜증나네. 누군지도 아는 것 같고 막. 근데 어쨌든 지금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뭐 통역비를 부풀렸거나 출자경비를 유용하거나 보조금 관리를 부실하게 했었던 것 등이 문제로 다들 지적되고 있는 거고 이 문제가 한 명의 피해 당사자를 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부서나 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행해졌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공무원 사회가 특히나 위계서열이 강하고 어쨌든 순환보직을 하거나 이렇게 부서를 돌기는 하지만 갑을 관계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부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뭐 오히려 좀 해결하기가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본인의 인사상의 불이익 같은 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드러나기 어려웠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하기관 그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도 정작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자면 광주시가 이게 예산하고 사업을 전부 쥐고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게. 네. 그럼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일단은 그 예방교육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을 잘 시키겠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한번 조사하기 위해서 신고센터 그리고 실태조사를 해보겠다. 지금 이런 건데 아무튼 근데 이 문제가 아무튼 이게 아무튼 유일한 사례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나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아쉬운 거는 임장현 시장이 이 문제를 듣고 되게 불가치화를 냈다고 해요. 그리고 근데 자기가 불가치화만 낼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사과 그리고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시장의 입으로 뭔가 한 번 더 약속하고 나서겠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파면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들은 되게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부인을 상황에서, 하고 있다고? 예, 예. 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건데요. 아니 레파토리가 근데 바깥 이제 수사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의지가 예, 예. 있다고 봐야 돼요. 보통은 예, 예. 이제 내부 감찰해가지고 적당한 수준에서 봉합할 수도 있는데 수사가 들어가고 거기 결과가 이제 수사 의뢰가 들어가고 나면 그 결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죠. 아마 그건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4급짜리 애기가 4급짜리 과장이 4급짜리 과장도 지금 어찌됐든 이 사람이 그 가해자긴 하지만 저는 6급 총무관 예. 저는 이 사람이 더 관심이 많아요. 그거에 관심이 이 사람 이렇게 경찰이 아무리 조사를 4급은 해도 애기고 거기 6급은 사람이요? 6급 총무관 이 사람은 이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황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 조사와 뭐 아무튼 판결을 받더라도 그렇게 뭐 큰 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거 지켜보겠다. 네, 이 문제가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년에 어떤 이미 한 차례 발생했던 성추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어떤 수사 과정에서 좀 다시 한번 다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주바닥 임씨가 주목하고 있는 6급. 6급짜리 6급 너 조심해. 이 사람의 향후 행본. 운명은. 그런데 이렇게 방송하면 이미지가 내가 이제 와서 이미지 생각해. 너는 뭔 짤이냐? 오늘 임씨가 준비한 광주바닥 소식 3가지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원래는 이 시간에 그 감자가 준비한 나머지 2가지 소식까지 같이 좀 다루려고 했는데요. 이야기들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래서 2부 때 조금 다뤄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가지 내용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만 소개해 주시고 1부를 좀 정리해볼까 합니다. 근데 뭐 나중에 말하면 안 될까요? 괜히 궁금하게 만들고 싶어. 코 닮아가네. 뭐지 왜 이러지? 그럼 궁금하시면 500원 뭐 이런 거. 2가지 소식인데 하나는 이제 시내버스 그 운전원들 식사비가 되게 적었어요. 기사분들이 드시는 식사 한 말하는 끼가 거예요? 이제 2,800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이제 값이 문제가 아니라 식사 자체가 되게 부실하다 해서 지금 계산해 보겠다. 그랬는데 엉망진창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그 소식 하나 하고 2015년 유대 선수촌 그 유대하면서 활용했던 선수촌 관련해서 이번 달에 그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요즘에 백반 한 끼에도 6,000원, 7,000원인데 식단가가 너무 낮네요. 네. 그럼 관련해서는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고요. 또 이어서 2부 때 조금 더 내용을 다뤄볼 만한 내용들이 있죠. 네네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한 얘기 좀 짚어보려고요. 이코가 오늘 안 왔는데 저의 모교인 상무중학교와 이코의 모교인 치평중학교도 통폐합 대상 학교더라고요. 뭐 관심 없습니다. 니네 모교가 뭐. 그봐 맨발이 없을 때가 훨씬 더 좋잖아. 맨발이 없어야 된다니까. 네,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통폐합 관련된 내용을 2부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 맨발 오늘
맛집 소개 안 해요? 2부에 하잖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배고픈가 보다. 그랬구나. 배고픈가 보구나. 난또 엎을 수가 없는데. 네, 그러면 2부에서 더 심층적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